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스러웠던 경험 여러분들도 해보셨을까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이나 실망감도 당연히 컸을 거예요. 이런 환자분이 계셨어요. 20대 때는 하루 3끼를 다 먹고 간식에 술까지 먹어도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빠지셨었대요. 그런데 요즘은 열심히 운동하고 칼로리도 절반으로 줄여서 먹는데도 살이 잘 빠지지가 않아서 저주받은 유전자가 아니냐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내가 모르는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사소한 것들을 조금만 바꿔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살이 안 빠지는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점만 바꿔도 다이어트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표에서 칼로리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같은 음식이라도 칼로리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셨을 텐데요. 열심히 칼로리를 계산해서 저칼로리로 먹었는데도 몸무게는 안 빠지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이미 칼로리도 많이 줄이고 굉장히 조금씩 먹고 있는데도 몸무게를 잴 때마다 살은 빠지지 않으니까 마음도 답답하고 맥도 빠지셨을 텐데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분명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이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칼로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세계적인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에 실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한 그룹과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은 그룹의 체중 변화를 비교했습니다. 어느 그룹의 체중이 더 많이 빠졌을까요? 네,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잘 먹은 그룹에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효과가 없는 데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신진대사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올리브 오일과 설탕을 같은 칼로리만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똑같은 신진대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분비를 촉발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혈당이나 인슐린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각기 다른 신진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칼로리라고 해서 똑같이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300칼로리만큼 추가적으로 더 먹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0칼로리가 전부 대변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요. 여러 장기에서 신진대사를 하면서 300칼로리 이상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300칼로리가 그대로 지방으로 쌓일 수도 있습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가 중요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저칼로리로 먹어도 살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을 유발합니다. 칼로리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섭취 칼로리가 늘면 에너지 소비량도 늘고 섭취 칼로리가 줄면 에너지 소비량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갑이 두둑할 때는 소비를 잘하고 지갑이 얇을 때는 소비를 줄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워싱턴 카네기 연구소에 따르면 섭취 칼로리를 30% 줄였을 때 소비 칼로리도 30%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약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가 관련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루에 섭취 열량을 1000칼로리 줄이면 일주일간 약 0.9kg의 지방이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주 뒤에 약 90kg의 지방이 빠져야 하는데요. 실제 연구에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량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섭취 칼로리가 줄어드니까 신진대사를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렇게 줄어든 신진대사가 오히려 요요 현상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했더니 1년 이상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결국 저칼로리 식단 때문에 대사가 줄어들고 요요 현상이 유발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뀌고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짜 식욕이 유발됩니다. 가짜 식욕은 부족한 칼로리를 메꾸기 위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려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지속할수록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식욕 호르몬 그렐린이 크게 증가합니다. 반면에 포만감 호르몬은 크게 감소합니다. 배고픔은 더 많이 느끼고 포만감은 덜 느끼게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폭증하고 먹는 것에 집착하고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괜히 더 먹고 싶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저칼로리 다이어트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칼로리 계산을 멈추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기관, 언론에서 수십 년 동안 칼로리가 중요하다고 말해왔기 때문이에요. 저칼로리로 먹고 적게 먹으면
하면 살이 빠진다고 모두가 입을 맞춰서 말합니다. 그리고 저칼로리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노력하셨어야죠. 의지가 부족하시네요. 칼로리를 더 줄여서 먹고 더 많이 움직이세요. 이런 말로 상처를 입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칼로리 계산을 멈춰보세요. 더 건강해지실 거고요. 살도 더 잘 빠질 거예요.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칼로리를 계산할수록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됩니다. 살이 찌고 빠지는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신진대사와 호르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의 결과로 대사량이 줄어들고 요요 현상이 유발됩니다. 게다가 가짜 식욕이 유발되고 포만감이 줄어들어서 음식에 더욱더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시 살을 빼기 위해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실수는 반복하지 마세요. 칼로리 계산을 하지 않아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입니다. 칼로리 계산하지 않기. 정말 간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천에 옮기기 굉장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느끼신 바가 있다면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이지만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으셨을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실패와 좌절은 항상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시작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저지르고 나서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영상 속에 비치는 얼굴이나 목소리는 아직도 어색하고요. 내용은 잘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힘을 얻었던 어떤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실패는 당연한 거다. 시도할 때마다 당연히 실패해야 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실패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저는 당연히 아무도 제 영상을 안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칠째 조회수가 0이던 첫 번째 영상이 조회수가 1이 되었던 날, 처음 구독자가 생기고 댓글이 달렸던 순간,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감사 메일, 이런 작은 결과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에요. 이런 감정들이 서툴지만 결국 시도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아주 값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어려운 이유, 실패하는 이유, 이것들은 시도해본 사람만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값지고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결국엔 여러분들 모두 이런 실패와 좌절을 극복해내실 거예요. 이 재미없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아주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송창규 한의사였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